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 이번 주에는 전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 질문을 찾고, 그 과정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전처리가 7, 8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처리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전처리를 한번 하나씩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결측치, 결측치 처리를 좀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결측치라는 것은 비어 있는 값이에요. 비어 있는 값. 그다음에 이상한 값입니다. 이상한 값. 그래서 이상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필터링.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조건에 맞는, 자, 우리가 조건에 맞는 행을 가져오는 전처리를 우리가 필터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샘플링이죠. 그러니까 특정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랜덤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 변수라는 것은 기존의 컬럼에서 주어진 컬럼에서 연산 또는 변환을 통해서 생성하는 새로운 변수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병합,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합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 하나씩 실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인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죠? 동일한 값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SQL을 배우셨다면 이 SQL 안에 이 조인 오퍼레이션, 조인 연산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데이터 각각의 전처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그 각각의 전처리 기법을 우리가 빅재미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우리 요리할 때 전처리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무라도 이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막대로 이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고, 깍둑 형태로 이제 썰기가 있습니다. 깍두기 담근 때. 근데 이게 이제 전처리인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 물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처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묵국을 끓일 때는 뭐죠? 어떻게 또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채를 쳐가지고 이제 김치 담글 때는 또 채 무침할 때는 또 되게 얇게 썰잖아요. 그죠? 채썰기를 하고 또 파를 뭐 국에 넣을 때는 뭐 어슷썰기.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게 호박 반달 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원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원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가공을. 그래서 전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쉽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는 전체 데이터 분석의 한 7, 80%의 비중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이 데이터 전처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데이터 전처리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예. 데이터 전처리를 잘 해야지 이 분석 성능이 좋아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크게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하는 전처리, 그죠? 데이터 정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이터들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상지 처리 또는 값을 변경을 해서 이 잘못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처리를 하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 정제를 위한 전처리가 있다. 데이터 정제를 위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오면 쓰레기 결과. 그러니까 데이터에서는 뭐 영어로는 더티 데이터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더티 데이터를 이렇게 좀 이런 데이터를 좀 정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원재료를 그대로 우리가 분석하지 않죠, 그죠? 씻고 다듬고 하죠. 예. 그리고 다듬고 씻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데이터를 정제한다. 전처리.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가 한 군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소스에서 데이터가 와요. 음, 이렇게.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A 지역에서 데이터가 오고 B 지역에서 데이터가 오고 C 지역에서 데이터가 오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병합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다 이렇게 하고 특정한 키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정 키 값을 기준으로 우리 이 컬럼들을 결합을 하면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조인과 병합 이렇게 되겠죠. 이건 또 따로 볼 겁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도 순으로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중요도를 뭐 객관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고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변수를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를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을 해야겠죠. 그죠? 먼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정제를 하고 그죠? 순서로 보면 그다음에 신규 변수를 생성하고 예, 그다음에 구조를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죠?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지역에서는 남녀를 0과 1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 B 지역에서는 남녀를 M과 F로 표현을 하더라. 그죠? M과 F, 메일과 피메일. 그죠? 그다음에 C 지역에서는 남과 여를 X와 Y로 표현을 하더라.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 데이터를 정제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통합을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 다음에 그죠? 정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0과 1, M과 F, X, Y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그냥 0과 1로 통일하자 또는 M과 F로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표준을 이제 정합니다. 표준을 따라서 이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하나씩 깨끗하게 정제를 해줍니다. 예. 예.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소스 1, 멀티 소스다 이런 말을 씁니다. 소스 2, 소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스 3가 이 세 개의 소스가 어떤 데는 데이터 파일로 존재하고 어떤 데는 DB로 존재하고 어떤 데는 이거 우리는 오픈 API로 제공해 줄게. 오픈 AP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PI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다른 소스
그죠? 소스가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죠? 이질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의 포맷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요까지가 정제하고 요까지가 70% 80%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표준도 잡아줘야 되고 그죠? 없는 데이터 처리해줘야 되고 정제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변수 생성, 새로운 변수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다면은 derived 뭐 attribute 기존의 속성 값에서 유도하는 속성, 유도될 수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를 연산을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새로운 변수로 생성한다. 파생 변수 또는 원핫 엔코딩이라는 전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변수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실습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보고 원핫 엔코딩은 팩터 타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팩토의 개수만큼 그 컬럼의 고유한 값의 개수만큼 컬럼을 생성하고 0과 1로 그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펼쳐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변수 생성하는 전처리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구조를 뭐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준다거나 데이터를 소팅한다거나 행렬을 전환해 준다거나 행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네 종류의 네 개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흐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 해보면 거기에 뭐 파일로 가져오겠다, DB로 가져오겠다, 그죠? 그다음에 오픈 API로 가져오겠다. 그다음에 빈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 빈 테이블에서 이제 뭐 직접 올려놓고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결측지 처리입니다. 결측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어 있는 값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비어 있는 값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둘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비어 있는 값의 경우는 통상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값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분석에 써먹을 수가 없는 컬럼이에요. 그죠? 예, 이런 컬럼은 그냥 날려버리자. 우리 못 써먹는다. 이게 50% 이상 비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에 사용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드문드문 이제 비어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애매하죠. 그죠? 비우기는. 그래도 대략 때려 맞출 수 있고, 뭐, 분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채워줘야 되거든요. 비어 있는 값을 채워주는 작업을 우리가 결측지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측치를 처리할 때는 이 결측지 비율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결측치가 10% 미만이다. 한 컬럼에. 그럴 경우는 로우를 삭제하거나 로우를 취한합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 50% 미만일 경우는 모델을 기반으로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죠? 50% 이상이면 그냥 컬럼을 삭제해버립니다. 좀 전에 그 컬럼은 50%가 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이라는 것은 뭔가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측치가 포함된 행에 이 그 컬럼의 그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최소값, 최빈값, 이전 행값, 지정값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이의 경우는 평균값으로 대략 그냥 맞춰주면은 큰 뭐 문제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죠? 평균값, 나이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치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상치는 정상 데이터 범주를 크게 벗어난 값의 경우는 이를 이상치로 판별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을 채워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은 좀 이상하다. 정규 부분상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딱 정해주면은 자, 여기에 값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다 삭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치 처리를 경우는 그죠? 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자, 여기서 Q1에서 그 다음에 Q3까지를 우리가 IQR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Q3, Q1 여기서까지. 근데 요거의 1.5배 위와 아래의 값이 정상 범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여기의 값들을 우리는 이상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벗어나는 것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특정 컬럼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행만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SAT 데이터에서 수학 점수 80점 이상, 그 다음에 읽기 점수 80점 이상, 쓰기 점수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예. 조건에 맞는 컬럼에 조건을 줘서 조건에 맞는 행만, 레코드만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해서 최적의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데이터를 뽑아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각 그룹별로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교 분석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그룹 A에 대해서는 샘플이 100개고 그룹 B에 대해서는 샘플이 1000개면 그죠? 단순 정확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샘플로 30개씩 뽑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추출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단순 랜덤 샘플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층화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랜덤 샘플링은 그냥 단순 확률 추출, 무작위 추출입니다. 무작위 추출. 예, 전체를 대상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고 그냥 타겟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층화 샘플링은 그룹 단위로 표본 추출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층을 기준으로 그 그룹 이걸 다른 말로 그룹을 기준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샘플을 3개씩 가져와라. 또는 인종에 따라서 샘플을 5개씩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랜덤 샘플링은 무작위로 전체를 대상으로 추출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층화 샘플링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그죠? 그룹을 기준으로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재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복원 추출법이 있고 비복원 추출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용어를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이걸 모르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원 추출법은 뭔가 하면 내가 추출한 데이터를 다시 모집단에 넣고 그 다음 추출에도 그 샘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원해가지고 복원시켜 놓고 다시 하는 겁니다. 비복원은 뭔가 하면 내가 추출한 데이터는 다시 그 샘플에 넣지 않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돼서 데이터가 추출될 일이 없어요. 됐죠? 쉽죠? 네. 복원한다, 비복원한다. 샘플을 랜덤 샘플링을 한 샘플을 다시 모집단에 넣고 뭐 랜덤으로 뽑게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복원과 비복원이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단순 랜덤 샘플링은 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 5개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층화 샘플링은 각 모집단을 구분을 해서, 그죠? 구분해서 각 모집단별로 샘플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순 랜덤 샘플링을 했을 경우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가 쏠려서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 치우침의 문제. 예, 치우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층화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집단 간 비율을 고려해서 샘플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샘플링을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샘플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데이터 10억 개의 시험 데이터가 있다. 남성 5억 개, 여성 5억 개. 요 중에서 1000개 데이터만 뽑자 했을 때는 단순 랜덤 샘플링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1000개의 데이터가 모두 남학생의 데이터만 있을 수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 그죠? 아주 뭐 확률적으로 떨어지지만 극단적인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층화 샘플링의 경우는 그룹을 나눠서 남성 500개, 여성 500개 균일한 비율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자, 복원 추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그죠? 동일한 데이터가 2번 복원돼서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복원 추출은 그죠? 절대 중복될 일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가져온 샘플이 다시는 검색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대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복원과 비복원. 말은 좀 처음 듣고 뭐 애매한 용어긴 한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변수. 자, 그래서 파생 변수라는 것은 기존의 변수를 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변수를 생성 시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숫자형 변수 함수가 있고 함수죠.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맞네요. 변수네요.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 라운드 함수, 뭐 세일링 함수, 플로어 함수, 로그, 뭐 스쿼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의 숫자형 변수를 가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존 데이터를 약간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함수를 가지죠. 그죠? 근데 그 함수를 사용하는 레벨이 데이터 단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느냐, 서버 단에서 활용하느냐, 프론트 단에서 활용하느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는 얘기는 데이터 가공이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 단이 있고, 데이터 단이 있고,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라이언트 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와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란 말이에요.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그죠?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 여기서 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각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함수를 가진다. 어.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함수는 데이터 가공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주로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사용자 입력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는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는 중계를 하면 되겠다. 내부 로직을 구현하면 되겠다. 로직. 데이터 처리가 아니고 로직. 얘는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얘는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데이터 처리에서도 비즈니스 로직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쿼리 안에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됐고요. 이런데 뭐 이런 아무튼 우리 여기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활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문자형 변수. 문자형 변수의 경우는 이거 안 쓴다고 했죠, 그죠? 캐릭터 스플릿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 함수의 경우는 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을 합치는 함수, 그 다음에 부분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 자, 문자열을 분리해주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파생 변수를 쭉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병합입니다. 데이터 병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요게 행 기준으로 분리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행 기준이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옆으로 붙이는 것을 열병합이다. 행병합, 열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에서 보면은 R 바인드냐 이렇게 C 바인드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코드 그죠? 행병합이다. 행병합이다. 그다음에 컬럼 병합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실습을 해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요거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인입니다. 조인. 자, 데이터셋을 설정한 키 값을 기준으로 기존 데이터셋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자, 새로운 데이터셋 설정. 키 값, 컬럼, 컬럼의 특정 컬럼의 키 값을 기준으로 기존의 데이터셋과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인이라고 한다. 자, 조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너 조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에 자, 예를 들어서 EMP
DPT가 있어요. 다시 합시다. 자,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 번호가 있고 부서명이 있겠죠. 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 뭐 100번이라고 합시다. 그냥 100번. 100번 인사 담당 부서. 뭐 200번 그죠? 그다음에 제조 뭐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 사원은 뭐 4번이 있겠고 이름이 있겠고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111이라는 사람은 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서는 100번이다. 그죠? 자, 923이라는 사람은 리고, 부서가 200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서 번호를 얘가 이렇게 참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은 이 부서 컬럼을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이죠. 요거는 포린 키고 요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습니다. 참조당하는 쪽이 프라이머리 키, 참조하는 쪽이 이제 포린 키.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키 값이 완전히 같을 때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을 우리는 이퀴 조인 또는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은 왼쪽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은 왼쪽의 테이블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표의 경우는 키를 기준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준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서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의 부서를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키가 같은 데이터만 뽑게 되면은 신입사원은 우리 직원으로 검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서가 있는 키 값이 있는 데이터만 찾아주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레프트 조인 하는 거죠. 자, 라이트 조인은 부서의 경우는 다 보여주고, 그죠? 그죠? 부서를 기준으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신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는 사람이 없어요. TF 부서인데. 그렇다면 우리 부서를 그 키값이 맞는 키값을 기준으로만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는 그 해당 부서는 없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는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풀아우터 조인은 양쪽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빈값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너 조인은 두 개 키 값이 맞아야 되는 이게 공통 부분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준으로 A와 B가 여기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공통. 그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보면 자, 왼쪽에 이름을 기준으로 다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키도 보여주고 왼쪽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남자 성별은 비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제 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풀 아우터 조인은 다 양쪽 다 A, B, C, D를 보여주고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것을 풀 아우터 조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전처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지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타이타닉 데이터도 우리가 좀 사용해서 결측치도 처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측치 이렇게 다 실습을 해보고 이상치의 경우도 자 우리가 이상치를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드래깅 해가지고 영역을 정해서 자 우리 영역 내에서만 우리가 쓰고 이 벗어나는 얘네들은 제공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치 정상 범주를 우리가 정해줘서 이 이상치를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필터링은 필터링 그대로 이게 조건을 줘가지고 이 수학 점수 또는 남녀의 그죠 성별에 따른 이 컬럼과 그 다음에 수학 컬럼의 대상으로 조건을 줘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죠? 필터링 그리고 이제 엔드와 낫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점수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샘플링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층화 샘플링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샘플링을 좀 해서 그죠? 특정 그룹을 기준으로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복원 추출이고 추출 개수를 각 그룹별로 2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파생 변수, 그죠? SAT 데이터 우리 했었죠. 그러면은 자, SAT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생시켜서 그죠? 총점도 구해보고 또 이거를 가지고 평균도 구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기존의 컬럼을 기준으로 총점과 평균을 다 구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죠? 이렇게 실습을 다 하고요. 병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는 것도 해보고 오른쪽으로 이 값을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개 테이블을 가져와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죠? 2개의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병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R 바인드, C 바인드, 데이터 조인, 그죠? 이 2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너 조인도 해보고 보시면 4가지 조인이 있어요, 그죠?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풀 아우터 조인까지 해서 쭉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전처리 중에서 일부를 제가 쭉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리뷰를 기초로 이제 우리가 빅재미에 들어가서 전처리 블락에 있는 노드를 하나씩 실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